서서 타는 롤러코스터, 그것도 서핑하는 느낌으로 타는 신규 롤러코스터를 드디어 직접 타봤습니다. 베프들과 함께 젖고 떠졌고 롤러코스터도 탔죠. 특별한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요. 그리고 시월드의 할로윈 축제 하울로 스크림도 즐겼습니다. 그 이야기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은 바로 올랜도 시월드에 왔습니다. 원래 시월드 올랜도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담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신규 롤러코스터 파이프라인 서핑 롤러코스터죠. 이걸 또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탄 건 롤러코스터 만타였는데요. 가오리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있는 플라잉 다이노소어처럼 엎드린 자세로 타는 롤러코스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엎드린 자세로 타는 롤러코스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타고 나면 늘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시월드 올랜도의 만타는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오전 일찍부터 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어트랙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타거나 늦게 타는 게 좋죠. 다음은 저니투 아틀란티스를 타러 갔습니다. 은근 흠뻑 젖는 놀이기구입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후룸라이드 같지만 사실 롤러코스터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겉에서는 알 수 없고 타봐야 알 수 있죠. 저니투 아틀란티스는 이제 후룸라이드랑 롤러코스터랑 합쳐진 형태거든요. 저번에 처음에 왔었을 때는 제가 이게 운유 중이어가지고 못 탔고 3개월 전에 베프님들하고 탔었어요. 그래서 흠뻑 젖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과연 젖을지 안 젖을지, 이게 젖는 사람이 있고 안 젖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늘 젖을지 안 젖을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월드 올랜도의 대부분 어트랙션은 대기줄에 직원이 없습니다. 다율적인 시스템으로 줄을 서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은근 비효율적이에요. 대기가 많아지면 질서를 지키지 않아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죠. 스테이션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보트라이드 같죠? 처음에는 다크라이드처럼 시작합니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뭔가 오묘한 느낌이 나도록 구성되어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자면 오리지널 버전은 사악한 인어가 나오는 등 워낙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온갖 효과를 죽여서 지금은 좀 밋밋해졌죠. 근데 사실 이 어트랙션에서 제일 많이 젖는 구간은 저 높은 구간이 아닙니다. 방심하게 되는 바로 이 낮은 구간이죠. 이 라이드는 젖는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베프님 맨 앞에 태우고. 홀딱 젖었어. 홀딱 젖었어. 벌 받았어. 완전 벌 받았어요. 맨 뒤에 탔다가 벌 받았어요. 벌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원래 이게 쓰기가 되는데 촬영한다고 이렇게? 퍼펙트를 다 맞았어요. 다음은 남극 테마구역으로 갔는데요. 남극 테마구역답게 모든 곳이 얼음으로 뒤덮인 것처럼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다크라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서 놀이기구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래서 테마구역 자체가 좀 죽었더라고요. 대신 이곳에서는 살아있는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다크라이드가 펭귄을 볼 수 있는 놀이기구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라졌죠. 지금은 걸어서 펭귄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볼 수도 있는데 여긴 완전 얼음 창고 수준으로 춥습니다. 밖은 한여름보다 더 더운데 여기는 완전 겨울날씨라서 몸이 이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놀이기구를 타고 이 광경을 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벽으로 막혀있지만 예전에는 다크라이드가 이곳에 도착하면 저 벽이 확 열리면서 살아있는 펭귄들을 보여줬었죠. 개인적으로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시월드는 이 테마구역에 신규 롤러코스터를 준비 중입니다. 스노우모빌을 타고 질주하는 것 같은 가족형 롤러코스터라고 하는데요. 2024년에 오픈할 예정이죠. 다음은 청상아리를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 마코를 탔습니다. 저는 시월드 올랜도에서 마코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마코 올라갑니다.
한 번 젖었으니 또 젖어야죠. 세계 최대 높이의 리버 래피드 라이드 인피니티 펄스입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라이드도 안 젖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진 구간들이 있어서 필이 흠뻑 젖을 걸 각오하고 타야 합니다. 여기 물 받아요, 물 받아요. Everybody got sandals. Are you okay? I'm alright. I ride motorcycle. 이제는 배를 채울 시간. 언더워터 그릴앤 바라는 레스토랑을 가봤는데요. 이곳은 인기가 많은 곳인데 예약을 미리 해도 되고 현장에서 대기를 걸어놓고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다시 방문해서 들어가도 됩니다. 이 레스토랑은 수족관 레스토랑인데요. 맛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스테이크부터 시작해 양고기, 연어구이, 치킨 요리, 새우 요리 등을 파는데요. 테이블마다 담당 서버가 있고 그만큼 팁을 지불해야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셀프 서비스가 가능한 레스토랑에 비해 값은 비싼 편이지만 애매하게 싸게 주고 먹는 음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건 제가 시킨 연어구이였어요. 일본식으로 나오는데 밥도 나와서 좋았습니다. 관자는 추가로 시켜서 먹은 거고요. 제 입맛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수족관을 보면서 연어를 먹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요. 이건 한 베프님이 시킨 스테이크였는데요. 이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본 고베고기로 만든 햄버거도 있더라고요. 진짜 다 맛이 괜찮았어요. 배를 채우고 올해 오픈한 신규 롤러코스터 파이프라인을 타러 갔습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 인스타그램, 웹진에서 수시로 소식을 전해드렸던 서서 타는 롤러코스터인데요.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타듯이 내 몸이 위아래로 바운스 되도록 제작된 롤러코스터죠. 사실 오늘 방문 목적은 바로 이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약간 떨립니다. 좀 처음 타는 거라 가지고 서서 타는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서핑하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타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좀 기대가 돼요. 디자인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보였는데요. 바닥은 서핑보드 같은 느낌이 났고 좌석 자체는 파도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서서 타는 거라고 해서 아예 좌석이 없는 건 아니고 다리 사이로 걸터앉는 곳이 있습니다. 설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는 느낌이죠. 역시 처음이어서 약간 떨려요. 서서 타는 건 처음은 아닌데 약간 서핑하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힘을 줘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위아래로. 갑니다. 와, 궁금해. 발바닥이 나가 떨어져요. 발바닥이 떠요. 와, 이 발바닥이 떠요 중간에. 와씨, 진짜 놀랐어. 재밌습니다. 재밌어. 1인칭 시점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롤러코스터 같지만 그 느낌이 일반 롤러코스터와는 다릅니다. 서서 타는 것도 그렇지만 위아래로 흔들거리고 어느 구간에서는 나도 모르게 두 발이 붕 뜨니까 100% 안전바에만 의지하게 되는 곳들이 있어서 아찔하더라고요. 우선 타다가 발이 떨어진다는 게 너무 재밌었고 쇄골이 여기 너무 아파요. 약간 말을 좀 하기 어려운데 남자분들은 좀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진짜 아파요. 좀 약간 고통이 있습니다. 남성을 절 고려하지 않은 약간 그런 라이드 같아요. 제대로 못 걷고 있습니다. 아파요. 이게 분명히
이거 설계하신 분은 여자분이실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요. 이게 다리가 뜨면 되게 재밌는데 다리가 뜬 직후에 느껴질 고통이 바로 예측이 돼서 좀 아프고, 남녀 다 합쳐서 이 쇄골 쪽이 좀 많이 아프다는 이견이 있으셨어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아프거든요, 여기가. 추가로 저는 밑에도 아프고. 이번에는 세서미 스트리트 퍼레이드를 관람했습니다. 시월드 올랜도가 은근 롤러코스터 위주라서 아이들과 함께 가면 난감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라면 세서미 스트리트 테마구역에 가면 즐길 게 참 많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에서 즐길 만한 것들과 이번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시월드 올랜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팁은 이전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시월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범고래 쇼죠. 시월드까지 가서 이걸 안 보고 오는 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묘기만 보여주는 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교육적인 메시지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 범고래 쇼는 언젠가는 사라질 공연입니다. 주목! 이날 우리는 시월드 할로윈 축제 하울로 스크림도 즐겼는데요. 지금부터는 다소 수위가 높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무서운 장면이 싫으신 분들은 스킵해주세요. 근데 안 보면 또 궁금하긴 하잖아요? 무서워도 테마파크 이야기인데 살짝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얼마나 재밌게요. 시월드 올랜도의 할로윈 축제 하울로 스크림은 별도 티켓을 구입해야 하고 이렇게 팔찌를 받아야 파크에 머물 수 있습니다. 할로윈으로 완벽하게 전환될 때까지는 특정 구역에서 기다려야 하죠. 그동안 일반 입장권 손님들은 모두 퇴장하고요. 낮에 탔던 서핑 롤러코스터 파이프라인이 있는 곳은 어느 순간부터 삐에로들이 점령한 구역이 되었습니다. Welcome in to the Carnival Pier. The greatest show you'll ever see in your life. You want to join the freak show? Yeah. You sure you got just the right look? Let's go! 그리고 어느 구역은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설산을 표현해놨는데 눈도 뿌려줍니다. Come closer. 참고로 각각의 공포 체험을 빠르게 즐길 수 있는 티켓도 별도 판매하는데요. 다 해보고 싶다면 구입은 필수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하룻밤에 다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다소 복잡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헌티드 하우스는 해저 밑에 자리 잡은 연구실을 무대로 합니다. 바다 및 연구실은 인어 등 각종 바닷속 미스터리한 괴물들을 연구하는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 내려가게 되고 그곳이 공격을 받았다는 스토리죠. 중간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연출도 있었고 인어들의 시체와 아수라장이 된 연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인간 모습을 한 인어들이 유혹의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시월드 할로윈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비교하면 조금 더 야한 게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북극 테마의 헌티드 하우스였는데요. 이곳도 인어를 테마로 합니다. 북극의 한 연구실에 인어들을 잡아 연구하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인어들이 그 인어들을 구하러 오고 이로 인해 연구실에 화재가 났다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보신 것처럼 시월드 올랜도의 할로윈은 인어를 자주 내세웁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흡사하게 거리 곳곳도 공포 연기자로 채워지는데 이곳은 독이 퍼진 구역으로 표현해놨습니다. 와.
해적선을 테마로 하는 헌티드 하우스도 있었습니다. 보물을 찾다가 침몰된 배 안을 돌아다니게 된다는 스토리인데 당연히 내부에는 저주받은 존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앞서 본 것처럼 시월드는 바다를 테마로 하는 테마파크답게 할로윈 테마들도 모두 바다나 자연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어, 해적, 바다 및 연구실, 북극 등의 키워드로 공포체험이 꾸며져 있는 게 특징이죠. 거리의 조형물이나 댄서들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보다 좀 더 센 느낌인데 공포체험 자체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보다는 짧고 약합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로윈 호러나이트를 재밌게 경험했다면 시월드 할로윈은 아쉬울 것 같고, 할로윈 축제 자체가 처음이라면 입문하기에는 시월드 할로윈인 하울 오스크림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확실히 연기자들이 더 안 보여서 거리가 더 무서워졌습니다. Come in here and have some drink. We got the good rum. Just keep on walking there. Just watch out what's coming in. 여기도 할로윈 때만 공연되는 쇼가 있습니다. 이 공연은 영국의 유명한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를 테마로 하는 공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명했던 난타 공연 같은 것도 있고, 댄스 공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뮤지컬인데 다양한 볼거리로 채운 느낌이죠. 파크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리도 있더라고요. 참, 할로윈 시간에 일반 어트랙션들도 운영하니까 함께 즐기는 게 좋습니다. 낮 시간대보다는 대기 시간이 좀 더 줄어드는 편입니다. 시월드 올랜도의 하울 오스크림은 확실히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요. 대신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할로윈 호러나이트 티켓보다는 저렴한 편이니까 입문자들에게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를 갑니다. 올랜도 여행하면 디즈니 월드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은근 인기가 많은 곳이 바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인데요. 실제 우주선이 발사되기도 하는 중요한 곳으로 그 안에 또 어트랙션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